녹화를 해서 내용은 녹화를 해서 같이 우리 왕재현 선생님이 그 말씀 주시는 내용이 좀 많은 분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같이 녹화된 내용을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별로 시원찮다 그러면 오픈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 아마 처음 뵙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같이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의정부 IMC 박형훈 총장은 운전 중이신 멋진 그림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운전 중이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운전 정리되시면 참여를 하실 것 같고요. 우리 용인의 김은정 선생님도 지금 이동 중이셔서 지금 화면은 보이진 않지만 바로 자리를 잡고 비디오로 들어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김재명 교수님 들어오셨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오늘 이렇게 팔레스타인 모임 관련해서는 몇 번 참여해 줌으로 할 때 참여해 주시긴 하셨는데 아마 인사 나눌 찬스는 못 가지셨었는데 우리 고양 IMC 오현수 기사장님께서 오래간만에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참여해 주셨어요. 소개 겸 인사 겸 좀 우리 오현수 기사님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일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예, 우리 오현수 기사장님은 지난해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올해 올리브트 캠페인을 YMCA 공약 YMCA 공식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한서대 학교에서 미술 심리 치료를 이렇게 또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한별 간사님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청주 YMCA 강한별입니다. 네, 일단 우리 왕재현 선생님 오랜만에 뵙게서 너무 반갑고요. 네, 앞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정환 간사님. 뭐 다 볼륨 켜놓고 계셔도 돼요. 기본 잡음 없으시면 예, 몇 분 안 네. 되시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양 YMCA 김정아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캠페인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헤브론 마을, 수리프 마을 궁금했었는데 오늘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현영 선생님은 인사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셔요? 어떻게? 예, 아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의정부 IMC 박형일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이동 중이라 좀 영상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은데요. 자, 함께 팔레스타인 요 캠페인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좀 많이 배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비디오 안 켜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비디오를 켜시면 같이 인사 나눌 수 있는 찬스들을 이렇게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페이너 교육은 실제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또는 자기 모임에서 모금 캠페인을 단지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같이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이나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하기로 했던 헤브론 지역의 수리프 마을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야 좀 이렇게 뭔가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내용도 좀 풍부해지고 또 스스로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지 않겠는가 싶어서 오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헤브론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이런 모금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어지는 또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 서로 이렇게 나누고 서로 도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해와 지금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적 지형 그리고 지금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6일 날 저희들한테도 잘 알고 잘 아십니다만
눈의 땅 팔레스타인이라는 책으로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좀 널리 해주시고 또 8차례 정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팔레스타인 직접 현장 방문하시면서 취재했던 그런 국제 분쟁 기자이기도 하고 또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신 김재명 교수님 모시고 10월 26일 날 1차 중간 보고회 겸해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 찬스를 그걸 하고 나서 좀 더 이제 헤브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이야기를 들으면 순서상으로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좀 캠페인을 진행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그 기념 강연을 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서 김재명 교수님은 10월 26일 날 모시기로 했고요. 일단 우선은 오늘 그 팔레스타인 헤브론 지역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성서 속에서의 헤브론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다양한 그 궁금한 사안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사실은 오늘 그 왕지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왕지원 선생님은 저희하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직접 소개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그 타인능회라는 그 팔레스타인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전문 평화 여행사죠. 한국 기독 크리스찬들과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을 널리 알리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또 가시고자 하는 분들을 그 평화의 관점에서 가이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렇게 단순히 여행사를 운영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팔레스타인과 한국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하고 또 평화로 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또 중심적으로 한국 시민사회에서 또 이렇게 벌이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헤브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또는 팔레스타인 전반에 대한 이렇게 디테일한 그 인포메이션을 풍부하게 갖고 계신 분이어서 오늘 처음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접하고 또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궁금한 사안들을 충분하게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이어서 좀 이렇게 오늘 첫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왕지원 선생님이 오늘 그 PPT를 하나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헤브론 지역에 대한 그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관련한 사진 자료를 한 10여 장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왕지원 선생님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되겠죠? 네네. 예. 그 김정하 간사님 그 PPT 좀 띄워주시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이 계신데 조금 이렇게 있다 같이 또 인사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또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지원 선생님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왕주현입니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분쟁 지역 전문 기자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팔레스타인 전반에 대한 말씀을 다 해주시면 이제 숟가락을 얹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에 카톡을 보니까 저만 하는 거라서 제가 그 바깥에 있다가 급히 뛰어 들어와서 몇 장이라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갖고 PPT를 만들었습니다. 정성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은 뭐 이 성서에서의 헤브론, 현재의 헤브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제가 헤브론을 가면서 느끼고 우리 그 한국 교회에 있는 분들 여기 6분들은 다 지금 이 회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현지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그 웨스트뱅크 지역이라고 하는 서안 지역에 저희가 지금 올리브 나무를 심는 지역 그리고 올리브 트리 그 수확 그 자원봉사를 하는 그 지역이 보통 웨스트뱅크 지역의 C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무슨 말씀인지들 잘도 모르세요. 그리고 저애가 좀 이상한 애 같다. 쟤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다. 뭐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게 그런 질문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한국 기독교인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한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대개 보면 친이스라엘적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거야 뭐 당연한 귀결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한 70~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원체 이제 이스라엘 지금 정부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좀 강하게 탄압하고 언론 보도에서 그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래 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건 괜찮은데 좀 살살하지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분들이 이제 보통 저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중심으로 제가 잠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유무를 떠나서 헤브론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그 파워포인트 한 장만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이 포도를 두 거인들이 들고 가는 어깨에 메고 가는 그림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헤브론에 대한 일반적인 한국 교회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거기 가면 포도가 굉장히 잘 되고 풍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광청 마크도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저 그림처럼 저렇게 들고 메고 가는 것처럼 그림이 이스라엘 관광청의 그 마크입니다. 그 다음 장을 바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포도 송이를 저거에 맞춰서 여러 포도 송이를 하나로 이렇게 뭉쳐 놓은 겁니다. 저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저게 이제 이스라엘 포도 치면 제가 뭐 저 사진을 따로 뭐 특별히 만든 게 아니라 구글에서 그냥 이스라엘 포도 치면 저런 게 나옵니다. 이제 포도는 저렇게 자라진 않죠. 하나하나 있는 포도를 쭉 엮은 겁니다. 굴비 엮듯이 엮어서 저렇게 크게 해서 그 이미지로 이스라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헤브론에 대한 이미지는 저 포도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에스골 골짜기.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유대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가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에서 풍족한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면서 포도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걸 이제 그 민수기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 내용이고,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헤브론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저 막벨라 굴입니다. 지금 보이는 지금 현지 이름은 이브라임 사원인데요. 지금 저 건물의 반은 유대인들의 회당이고 반은 아랍 사람들의 그 모스크입니다. 저희가 막벨라 굴 위에 헤롯 대왕이 저 밑에 기초를 쭉 잡고 저기다 이제 저 건물을 하고 저건 십자군 때 완성된 그 막벨라 굴의 그 교회였다, 사원이었다, 다시 교회였다, 사원이었다, 이제 이슬람 사원과 회교 사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듯이 유대인의 열조들이 묵혀 있는 무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와서 갈대아우르에서 쭉 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던 땅 헤브론이고, 그리고 그 부인 사라가 뭉쳤던 곳, 아브라함의 무덤과 사라 무덤, 이삭 무덤, 이삭의 부인 무덤,
야곱의 부인 무덤이 있는 사원입니다. 저 사원을 반을 뚝 잘라서 하나는 팔레스타인 사람, 하나는 유대인 사람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은 성서 속의 헤브론은 뭐 굳이 다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민수기에서 그리고 유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다와 그 남북이 이스라엘이 나뉘었을 때 저기 남쪽의 유다 왕국 우리가 다윗 왕조라고 하죠. 그 다윗 왕조의 땅이 이쪽이었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 장을 보면 헤브론은 일반적으로 뭐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뭐 친구라는 뜻이다, 뭐 알칼리는 신의 친구라는 뜻이다, 뭐 이런 내용이 쭉 적혀 있는 것이고요. 대개 보면은 그 성경에서와 이쪽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오래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삼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가자 지역이죠. 저희들 지금 저쪽 웨스트뱅크와 동떨어져서 이집트 쪽에 붙어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요. 가자 지역. 그 가자 지역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제가 이제 뭐 그리고 그 유대 땅 이후에 남북이 이스라엘이 나뉜 다음에는 그쪽 지역을 에돔 지역, 헤롯 대왕이 살던 에돔 지역이 지금의 헤브론 지역을 에돔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다 산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유다 산지요. 다음에 마카베오 왕조 때는 로마 전쟁, 로마가 정복했었고요. 다음에 135년에 코쿠바 반란 때 잠깐 또 됐다가 이제 또 다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고 이제 비잔틴 시대가 오게 되고요. 비잔틴 시대 이후에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이 또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다음에 1099년에 십자군이 와서 다시 이쪽을 통치하고 다시 살라딘에 의해서 십자군을 몰아내고 다시 이쪽에 이슬람이 주 통치 세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6세기 때서부터 오스만 제국이 이 전체 지역을 식민지화합니다. 다음에 1917년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고요. 1929년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헤브론에 대한 분쟁이 시작되는 건데 이때 아랍인들이 유대인들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살다가 기독교인이 살다가 아랍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는 사람은 계속 똑같습니다. 사는 사람은 여기서 계속 똑같이 사는 거고 지배 세력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배 세력이 바뀌는 와중에 유대인들 공동체는 떠나지 않고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던 유대산지고 열조들의 무덤이 있는 아까 막벨라굴을 봤듯이 열조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십자군이 들어와서 기독교 통치 세력, 기독교 세력이 점령하고 있을 때도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고 이슬람이 왔을 때도 유대인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948년에 요 지역 전체가 이제 웨스트뱅크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웨스트뱅크하고 가자하고 빠지고 나머지 지역이 이스라엘로 신생국가가 형성되면서 이쪽 지역은 이제 요르단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7년에 이쪽 지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고 하는 그때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 지역을 전체를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유대인들, 악역 유대인들 단체에서 열조들의 무덤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쪽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정착촌, 점령촌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저 나중에 요 뒤로 넘어가서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그런 정도로만 하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착존을 만들어 나갑니다. 헤브론 지역에. 다음에 1980년 5월 22일 여기 유대 학생들이 또 죽게 되고 가장 큰 사건은 최근에는 1994년에 막벨라굴에서 과격파 유대인이 이슬람 사람들 사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제 29명을 학살하게 되고 또 다시 이때부터 95년 9월 28일 때부터 협정 이후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게 되고 97년에 헤브론 협정이라고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잠깐 설명했듯이 H1, H2 지역으로 나눕니다. H1은 한 80% 차지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지역. 그리고 H2는 이스라엘 군대가 통치하는 지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헤브론 전체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헤브론의 전체 지역이 아니라 헤브론 시내라고 보십니다. 서울에 예를 들면 사대문 안이 아니라 한 상계동이나 멀리 떨어진 그 마포 정도 이런데가 아니고 사대문 안을 H1 지역, H2 지역으로 나눠서 둘로 나눠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67년에 6.1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 지역을 전체를 점령하게 되면서 동예루살렘, 지금 동예루살렘에 있는 올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쳐들어가고 제일 먼저 그쪽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쪽 벽이라고 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축이 헤브론 시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올드 예루살렘처럼 헤브론 시내. 헤브론 시내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헤브론시, 올드 헤브론시가 그 안에 쳐들어와서 시내 안에다가 정착촌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착촌들은 웨스트뱅크 지역의 C지역, ABC라고 하는 C지역, 그러니까 광야 지역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고 목축을 하는 지역에 컨테이너 같은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착촌이 만들어지는데 맨 처음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과격한 사람들이 글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다고 하면서 뭐 한 30일이나 20일 정도 버티 식량과 물만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돌을 던진다든지 왜 우리 마을에 들어오냐는 식으로 항의를 하게 되면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이 분쟁을 해결한다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주변을 삥 둘러쌉니다. 유대인들 보호하니까 다툼을 막겠다라는 근거로 그 삥 둘러싸우면서 거기에 이제 그 정착촌에 그 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담이 쭉 만들어지면 정착촌이 형성되고 그 정착촌이 형성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데 인도적으로 물과 전기는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물과 전기를 넣게 됩니다. 물과 전기를 넣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이제 건설 자재가 들어오고 바깥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그 건설 자재가 들어오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상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정착촌 보면 아주 멋있는 집들 있죠. 뭐 이렇게 연립주택처럼 진 그런 집들을 지면서 병원, 학교 모든 걸 지면서 정착촌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시내 한복판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 이제 사대문 안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대문 안에 집들을 다 짓고 살고 있어요. 집들을 다 짓고 살고 있고 거기 어디에 뭐 골목이나 이런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을 수 없는 곳에 시내 한복판에 정착촌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올드 헤브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드 헤브론이라고 하면은 이 돌로 진 단층짜리 집들이 쭉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아주 꼭 우리가 보면 영화나 뭐 외국 여행 다니시면 꼬불꼬불한 길에 이렇게 골목골목길이 있고 그런 올드 아주 옛날 시가지가 있는 단층짜리 그 시가지에 그 위에다가 2층에다가 돌집 위에다가
자기네 정착촌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웨스트뱅크의 A, B, C 지역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A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곳. B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지만 이스라엘 군인이 이제 뭐 간단하게 보면 이스라엘 군인과 팔레스타인 협력하는 곳. 다음에 C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대법원이 통치한 법에 의해 통치되는 곳. 이제 C 지역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런 C 지역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골 야적장 같은 데다가 광야에. 그런데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 도시에는 유일하게 헤브론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정착군과 팔레스타인들이 공존하는 거죠. 여리고 같은 곳에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안 살아요. 나블로스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아요. 거기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정통적인 뭐 성지다라고 쳐들어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쳐들어간 곳은 쳐들어가서 완전 점령해서 본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곳은 동예루살렘, 올드 예루살렘, 거기를 완전히 다 뺏은 거고요. 원래 있던 1967년에 완전히 다 뺏은 거고, 다음에 헤브론의 H1 지역을 뺀 H2 지역 20% 시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시내 전 지역을 뺏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다음 장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예. 여기 보면 H1, H2가 있죠. 그러니까 H2는 뭐냐면 가져갈까 가방? 네. H2는 헤브론 도시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통치하는 지역이고 H1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H2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양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가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가야 된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요. 한 장만 더 넘겨보십시오. 잘 안 보이죠? 잘 보이십니까? 그 전장. 제가 이거 어디 손가락을 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전장에 보면 이렇게 빨간 줄 보이시죠? 여기에 빨간 거하고 완전 빨갛게 새까맣게 칠해진 것이 있고 빨갛게 도로 같은 데 이렇게 쭉 선이 가져 있잖아요. 그 빨갛게 돼 있는 곳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선 그려져 있는 것이 알슈하다 그 거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거리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빨간 선으로 빗살 쳐져 있는 곳들 있죠?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것. 거기가 다 정착촌이에요. 그리고 그 보면 올드 시티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 올드 시티 옆에 있는 곳은 이 올드 시티 2층에 원래 2층에 있는 집이 아니라 1층인 집에 그 2층에 정착촌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그 다음 장을 잠깐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 그 왼쪽 상단 중간 보면 녹색 보이시죠? 녹색 거기가 이 무덤 지역이에요. 무덤 지역. 녹색 쭉 있는 지역이. 누구 무덤이냐면 그 아랍 사람들 무덤 지역이에요. 오랫동안 살면서 무덤 지역인데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뭐 요 지역인데 이 지역과 이 올드 예루살렘 지역을 가운데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에 빨간 줄이 있는 오른쪽 정가운데 부분 지역 있죠. 정가운데가 올드 헤브론이에요. 올드 헤브론인데 여기 있는 사람과 요 공원 위에 있는 헤브론 사람들이 직접 사는 지역. 그 지역을 왕래할 수 없게 이렇게 빨간 그 중앙 도로를
외국인과 유대인만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장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장 위에 보시면 그 조그만 네모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이스라엘 지도에 있는 거 보시면 다 이제 웨스트뱅크하고 가자 지역 있잖아요. 그 웨스트뱅크 보면 웨스트뱅크를 크게 밑에 사해까지 표시했잖아요. 여기에 고동색이 C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여기가 A 지역, B 지역인데 이제 합쳐놓은 거예요. 헤브론은 요 노란색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노란색 안에 있는 것을 나머지 도시는 그대로 다 A, B, C 존재로 규정돼서 있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만 그 올드 예루살렘,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를 H1, H2 지역으로 나눠서 그 안에서 또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시내에 다툼이 많다라고 하는 곳은 주로 이 H1과 H2 지역, 거기에 사는 유대인과 정착족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이제 전투적으로 투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쭉 하다 보면 사람들은 여기에 원래대로 유대인들이 계속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가서 현지에서 만나게 뵙게 되는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한국 기독교인들 성지순례 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창세기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쪽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때 만들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의 우리가 갈등을 빚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1948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8년에 소위 적산을 불화하면서 이 지역에 신생적으로 만들어진 국가다. 그 옛날에 출애굽을 했던, 그리고 갈대와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동해서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과 과거의 이스라엘, 성소 속의 이스라엘과 성소 속의 헤브론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서부터 계속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고,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있는 올리브 나무를 심는 곳은 그 C 지역, 헤브론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 도시 H1, H2 지역이 아니고 그 웨스트뱅크 지도상의 맨 왼쪽에 있는 훅 파여갖고 사해 바다 쪽으로 있는 그 전체, 거기 C 지역에 저희가 팔레스타인 나무를 심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맨 처음에 제가 보내드린 사진 한번 딱 열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따로따로 열릴 수가 없나?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그 PPT 파일 말고 사진 중에서 띄워주시면 돼요, 정화가사님. 맨 처음에 보내드린 거. 이 지금 보이는 사진이 아까 알-슈아드 거리라는 곳이에요. 제가 빨간 줄 쳐져 있던 곳이죠. 헤브론의 H1 지역이라고 H2 지역에 있는 이 도로가 올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올드 헤브론의 메인 도로입니다. 바깥에 있는. 그런데 그 도로의 길을 차단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가게에 이렇게 차양 쳐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차양 쳐져 있는 데가 다 가게예요. 그 가게에 이 길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다니지 못하게 하니까. 여기는 외국인 여행객과 유대인들, 유대인 정착촌에 사는 사람들만 다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게나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대문이 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 지역이? 그 대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되게 이주를 해야 되겠죠. 자기 집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차례대로 이렇게 쭉쭉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맨 뒤인데, 이거는 맨 뒤 건데, 거기 됐네요. 스톱. 아니. 스톱. 거기 천천히 하세요. 거기서, 그냥 사진을 제가 이거 차례대로 할게요. 자, 여기 사진 설명해 드릴게요. 그 도로에 그것을 지금 옆에 보면은 그 블록 같은 거 쭉 막아놨죠? 그러니까 이 메인 도로는 못 가고 그 블록 안으로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음 사진 그냥 쭉쭉 넘겨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골목은 저렇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진은 올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지 못하게 저렇게 또 철망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냥 쭉 넘겨보여주세요. 그냥 다음 사진. 요거는 뭐냐면 그래서 시간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애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나 뭐나 그럴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길만 막고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는 애들이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화가면 그 정착촌들은 그 위에 산다 그랬잖아요. 거기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요 애기처럼 대가리가 깨지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그래서 우리 그 이윤희 이제 간사가 아니라 총장님도 이제 가보셨듯이 그 CPT라고 하는 곳, 크리스찬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그 미국 맵로나이트계에서 헤브론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학교 가는 애들을 인솔을 합니다. 좀 노란 사람이 같이 가면 돌을 안 던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사진. 그 길을 건너갈 때 보통 그래서 아까 정문을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뒷면입니다. 거기 사람 하나 줄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줄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죠? 누구 한 명이 벽을. 그 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문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해서 뒷문을 이용을 해갖고 저렇게 줄을 타고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막아서. 다음 사진 한번. 자, 이거는 그 길을 침묵을 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헤브론에서 근무했던 저격수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인 출신들 중에 저격수 중심으로 헤브론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침묵을 깨다라고 하는 인권단체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인종차별 정책을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 아까 알슈아드 거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개방해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떠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 군인이나 일반 정착민들에게 억압받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유대인,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양심적인 유대인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투어를 합니다. 공개적인 투어를.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향군인의 양심적 재향군인을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투어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도 계속 그 투어 사진일 겁니다. 예, 이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줄 서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 예. 이렇게 투어를 하다 보면 또 이스라엘 군인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저지를 당하는 거. 다음 사진 계속 쭉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막혔다라는 거 설명하는 거고요. 가이드가. 예. 이거 이제 이렇게 보면 머리 뚜껑 쓴 거 보이시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유대인들이라고 다 나쁜 놈처럼 팔레스타인 다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소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인권단체를 조직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투어를 전체로 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거리를 걷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헤브론 투어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사진입니다.
이거는 좀 쓰레기가 보이죠? 아까 제가 2층에 이 사람들이 산다 그랬잖아요. 정착민들이 2층에 사니까 2층에서 그 올드 예루살렘, 올드 헤브론의 시장에 사람이 오면 사람이 못 오게 유리병이나 뭐 이런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투척합니다. 이제 그걸 막으려고 그 시장 위에 그물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을 투척한 것 같은 게 모여져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도 그 사진일 겁니다. 다음, 요거는 무슨 사진이냐면 그 위층은 유대인들 정착촌이에요. 뭐 이름이 멋있지만 정착촌이 아니면 67년 이후로 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점령해서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문이 그 대롱 하나가 보이죠? 그 대롱으로 그 자기네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근데 거기는 이 사람들의 주 출입구죠. 문 위에다가 그거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막고 다른 문을 사용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다음 사진. 이거 뭐 전체 시장의 그 위에 망을 쓰레기 그 위에서 투척하기 때문에 해놓은 사진입니다. 올드 헤브론의 일반적인 전경입니다. 다음 사진. 마찬가지고요. 계속 그 사진입니다. 이게 아까 막발락으로 요거는 뭐냐면요. 물 사진인데 C 지역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 지역, A, B, C 지역, 웨스트뱅크의 A, B, C 지역에 올리브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국적 농촌 개념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이 방목을 한다고 하죠. 방목. 그러니까 유목을 하는 사람은 영인의 염소와 영인의 양이 풀 먹는 지역과 철순의 양과 영인의 양이 같은 곳에서 풀을 먹죠. 오늘은 저쪽 왼쪽 동네로 왼쪽으로 30리 가서 애들 풀어놔서 풀 먹게 하고 모레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면 또 철순에는 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서 양을 키우고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을 등기나 사원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마을 땅에 돼 있어도 영인애나 철순애가 양을 먹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2년 동안 경작을 하지 않는다든지 빈 땅으로 놔두게 되면 그 땅은 이스라엘, 여기 C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법이 통용되는 지역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직접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수용을 합니다. 강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보이는 맨 뒤쪽에 보면 높은 지역 있죠. 저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 높은 지역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저기가 마무네라고 치면은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다 그러면 저기다가 정착촌을 또 줘요. C지역에. 그리고 저 위에다가 관정을 치게 팝니다. 그리고 물을 뽑아 올려요. 그러면 이 지금 물을 받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양떼들이 있고 이쪽에 있는 물은 여기 샘이 있었던 곳은 당연히 마르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있었고 뭐 양들이 물을 먹는 거가 있으면 거기는 갈 물도 없고 뭐 없으니까 사람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럼 2년 되면 올리브 나무는 말라 죽고 양들은 가지 않으니까 빈 땅이 되니까 수용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착촌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는 내가 선조 때부터 농사를 짓던 곳이니까 그곳에 올리브 나무가 죽더라도 그 다음날 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정을 판다든지 물 저장고를 만드는 걸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군인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가지고 가서 떼어서 가서 왜 관계시설을 못하니까요. 자기 올리브에 조금씩 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사진인데 보고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한 300리터를 쓴대요. 1인이 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정착촌, 헤브론, 그러니까 웨스트뱅크에 있는 정착촌의 점령촌에서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180에서 90 정도를 쓰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50리터인가를 쓴대. 물값은 이스라엘 정착촌에 있는 물값과 이 사람들의 물값은 5배고요. 그리고 전체 자기들 생활비의 3분의 1이 물값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끊으면서 저희들이 뭐 사막에 꽃을 피우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선진화된 관계 시설을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로 스프링클러로 저 광야라는 땅에 물을 계속 주면 저기는 꽃도 필 수 있고 모든 게 농사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류에 있었던 조그만 샘에서 물을 귀하게 쓰던 사람들은 그 샘은 말라버리니까 더 멀리 보통 5km, 15km 정도에서 물을 떠다가 비싼 돈을 주고 살수차 물을 갖고 와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죠. 경쟁력이 없지만도 불구하고 그 땅을 빼앗길 수 없으니 계속적으로 경작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거는 사실은 웨스트뱅크 사진은 아니고 가자 지역 사진입니다. 그러면 저기 그 혹시 하얀 물통 보이세요? 대답,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네, 잘 말씀드리면 보입니다. 아까 그 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 하얀 통에다 물을 넣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석유통. 그 석유통에 넣고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 씨가 저번에 이제 23,000원 내갖고 올리브나무를 하나 심었잖아요. 그럼 물이 없으니까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말라 죽는데 여 물통을 가지고 가서 그 나무 옆에다 딱 놓고 그 밑에다가 아주 바늘만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한 번에 뿌리면 굉장히 뜨거운 지기 때 그냥 타 죽어버리고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 해서 그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날 그거를 갖다 놓고 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물통을 하나씩 다 갖다 놓으면 관계시설을 못하게 하니까 그걸 갖다 놓으면 다음 사진 한번 좀 이거 어쨌든 좀 보시죠. 네, 요건 이제 애들이 이제 페트병으로 물 갖고 가는 거고요. 다음 사진도.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무 요 하얀 거 보이세요? 키 큰 남자 옆에 왼쪽에 정가운데 하얀 거. 거기에 이제 올리브 나무를 거기다가 심고 저 위에 보호하려고 저걸 딱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그 물통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바늘 구멍을 딱 뚫어요. 그 물이 한 방울씩 넣어서 여기가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드고아라고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C지역이에요. 베들레헴 도시에도 좀 떨어진 C지역인데 저 뒤에 보면 통신탑 같은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가리키질 못하니까. 네, 보입니다. 네, 그 통신탑이 바로 정착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며칠 지나면 그 정착촌에 있는 착한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와서 아까 갖다 놓은 기름통 같은 데 물을 담아놓고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는 것을 칼로 푹 찔러 놓죠. 물을 많이 주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 물은 다 쏟아지고 다 말라버려서 그 올리브나무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올리브나무를 이쪽으로 계속 심게 되면 몇 번 지키고 여기서 이게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그거를 계속 해 나가야지만 저 땅이 그러면 올해 저걸 심었으니까 올해는 또 올해 2년은 저 땅을 강제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또 그 노력을 또 유대인들은 저기 땅을 뺏어야 되니까 또 할 것이고 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농민들과 팔레스타인 저기 베들레헴 YMCA나
외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또 지원해서 또 저기에 올리브나무를 심고 올리브나무가 자라게 하면서 또 저 땅을 지켜내고 그러는 것이 지금 저겁니다. 지금 저 사진은 뭐냐면 광주의 다일교회가 한 5년, 6년 전인가 7년 꽤 된 지역 때 팔레스타인 성지순례를 단체로 가서 저 드고아 지역에 올리브나무를 이렇게 식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저 때 당시는 저게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그래서 이제 10불 손님들이 이제 저 교인에서 우리가 평화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 돈을 하루를 추가하고 여행 경비가 하루 보통 저 때는 100불이었거든요. 100불 10만 원을 추가하고 10,000원을 추가해서 하루 추가해서 저기 나무를 평화의 나무를 심고 갔던 겁니다. 다음 사진도 뭐죠? 마찬가지 저렇게 이제 심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사진 또 이거 이제 꽤 많이 갔네요. 이렇게 교회에서 여기 이제 뒤에 정착촌 보이죠? 항상 여기가 두고아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두고아예요. 여기가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아모스 선지자가 고향이 저 두고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고아가 있는데 정착촌은 저 위에 그 능선 위에 정착촌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또 드고아 정착촌이죠. 유대인들이 사는. 그곳에다 물을 다 뺏쓰기 때문에 여기 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논물 대듯이 물싸움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나무를 심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로 지역이나 나블루스 쪽에 가면 실로 지역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이 저 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저 땅을 수용을 했어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지금 광주 다일교에서 나무 심은 곳을 2년간 경작을 안 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정부에서 강제로 이스라엘 정부가 강조해 수용하면 저 정착촌 드고아에 저 땅을 불화합니다. 그러면 저 정착촌 사람들은 저기에 스프링클러라 모든 걸 설치하고 나무를 잘 키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고 정착촌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게을러서 똑같은 땅인데 저 사람들이 키우면 올리브가 되는데 왜 너네들이 키우면 올리브가 안 되냐. 그래서 저 똑같은 땅에 똑같은 나무를 심는데 어느 편에 서서 심느냐. 나무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지키는 차원에서 나무를 심는 거를 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정착촌 사람들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 수용한 땅에 또 거기도 또 식재를 해요. 이스라엘 관광청에서도 똑같이 팔레스타인 나무 심기 운동을 합니다. 거기도 또 그때 당시 거기도 10불 여기도 10불이었어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이분들에게 어디서 심을 거냐. 근데 이제 광주 다일교에서는 그럼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 쪽에서 심겠다. 좀 얘기하면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저희가 가서 나무를 심을 때는 중립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의 편에서 나무를 심는 게 평화의 나무고 누구의 편에서 나무를 심는 게 점령의 나무가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다음 사진 또 있나요? 네, 그 아까 그 내용이고요. 웨스트뱅크 내지 C 지역 그 내용이고요. 요거 아까 또 봤고 이제 우회 도로가 있는데 계속 한번 제가 스톱 한번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뱅크 지역의 C 지역에 저희가 나무를 심게 되는 겁니다. 웨스트뱅크 C 지역이 저희가 나무를 심는 지역이고 지금 다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헤브론하고 예루살렘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동시 거주하는 곳.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은 곳고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다 점령해 버려 갖고 일방적으로 뭐 어떻게 거기서 뭘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헤브론에는 담 하나 뛰어넘으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하고 반 이쪽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서 계속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치열합니다. 다른 그 C지역에 저희가 나무 심는 곳에서 생기는 다툼은 이 헤브론 시내에서 생기는 다툼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큰 다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가 심는 나무가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영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광주 다일교회처럼 그렇게 외부의 사람들이 심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심는 것 자체도 방해를 하고 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모금 차원에서 거기다가 뭐 한국 뭐 무슨 이렇게 이름 써갖고 걸어놓잖아요. 뭐 저번에 사진 보니까 그렇게 걸어놨는데 그것 자체가 저희가 일을 했다라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 이름과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의 이름이 함께 거기서 식재했다라고 하면 쉽게 저희가 갖다 놓은 물통에 칼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 놓는다라는 것 자체도 나무를 굳이 심지 않더라도 이름만 걸어 놓고 함께 한다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삶에 큰 도움을 주는 수 있고 평화를 이루는 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개가 들어와 갖고. 예,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기 전에 아까 그 인사를 나눌 때 미처 같이 인사 나누지 못했던 몇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재호 선생님하고 김재명 선생님 들어와 계신데요. 우리 정재호 선생님 간단하게 그냥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팔레스타인 또 헤브론 지역 이렇게 공부 좀 해야 돕는 일도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네, 다음 또 우리 김재명 교수님 강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재명 교수님 10월 26일 날 또 기념강연회 형태로 이제 좀 준비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아마 오늘 어떤 내용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그래야 또 이제 또 중복되지 않게 좀 잘 말씀 주시려고 아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재명 교수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 뵙는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국민건강보험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나와가지고 그거 좀 조정하러 갔다가 버스에서부터 핸드폰을 보고 그리고 집에 와서 좀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왕준 선생님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헤브론을 몇 차례 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세세하게 어떤 구체적인 현장에 이 올리브 심기와 관련된 그런 연장선상에서 헤브론을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저는 시내에서 주로 거기 있는 사람들 또 팔레스타인 시청 이런 쪽 그리고 현장의 평화 활동가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 올리브 심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은 오늘 왕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아주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용인의 김정 선생님 아까 인사 한번 나누셨는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용인 YMCA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은 걸 배운 것 같고요. 헤브론은 성경책에서만 봤고 사실 사진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따로 접한 적이 없었는데 현재 헤브론을 접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백 김정현 선생님 혹시 인사 좀 잠깐 나누실 수 있어요? 아까 비디오 켜고 잠깐 들으셨었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YMCA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헤브론 지역에 대해서 사실 잘 아는 내용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도 참여해서 좋은 내용이나 강의를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멤버들은 아마 이게 지역에서 직접 단순히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개인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이제 부담하는 분들과 팔레스타인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한 의미 해석 작업을 하면서 좀 이렇게 팔레스타인 관련한 평화운동 관련한 모임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스태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마 용인에 계신 김은정 선생님은 청소년들 중심으로 또 이 평화운동을 또 해보고 싶은 또 개인적인 욕구들을 갖고 계셔서 좀들은 모임들에 대한 열심히 아마 저희들 올리브트 캠페인에서 용인이 아마 청소년들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야기 중에서 뭐 ABC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또 다양한 협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김재현 교수님 강의 속에서 좀 이렇게 여기서 또 좀 말씀을 또 좀 이렇게 쉽게 또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때 또 좀 해보고 혹시 오늘 왕지원 선생님 말씀 중에 좀 질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뭐 오늘 말씀 나누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 관련해서도 또 좀 궁금하신 사람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또 이야기 나누고 오늘 여기에서 또 해소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또 26일 날 또 김재명 교수님하고 또 충분하게 또 말씀 나눌 때 또 그에 또 좀 이렇게 좀 쌓아놨다가 개인적 공부도 좀 하고 좀 쌓아놨다가 그때 또 한번 또 다시 질문해서 또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찬스가 있으니까요. 말씀 나눴던 내용과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도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해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꼭 듣고 싶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두세 분 이렇게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모아서 왕지원 선생님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왕지원 선생님 따로 질문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안 해드리니까요. 잘 듣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재호 선생님. 예. 네. 지금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사실 우리의 제일 관심사인데 그때 올리브 나무를 심었을 때에 외국인 이름으로 우리 단체가 이제 보낸 이름으로 그걸 표차를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유대인 전장소의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만 평소에 이걸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하는 어느 조직이나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지 우리는 어쨌든 올리브 나무를 보내고 심고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나무가 잘 보호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뭔가 돕는 기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나무가 오랫동안 잘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예, 그거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한 분 더 말씀 주시고 나서 예, 그러면 좀 더 김은정 선생님. 저는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헤브론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국의 국내 기독교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실제로 몇 명 안 되지만 몇 분들하고 이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반응을 받았거든요. 왜 우리가 굳이 팔레스타인들까지 신경을 써야 돼? 라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측에 좀 어떤 성서적으로 뭔가 정통이 있고 그들에게는 그런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대화의 물꼬를 트실 때 어떻게 활용하시는 내용이나 조금 접근하시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보니까 이렇게 돌에 맞아서 피 흘리는 어린이 모습을 봤거든요. 그 안에서의 어떤 불안감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좀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혹시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국제적인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희망을 느낄 수 있게 뭔가 그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예, 엄경 선생님. 그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그 뭐죠? 자이, JAI. 자이. 네. 자이가 있고, 자이가 어차피 그걸 다 관리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했을 때는 지금 누구지? 그 자이의 그 누구죠? 니달. 니달이 소개를 했어요. 똑같은 데서 한 거예요. 똑같은 데서 했는데 그때는 개인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니달이 드고아 지역의 팔레스타인 농부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또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 몇 사람이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철순의 영인애가 아니라 대개 보면 한 할아버지 밑에 뭐 여럿이 같이 사니까 아직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한 공동체, 시족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 지역에 그 사람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관리자는 그 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그 JAI 그 자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번에 선정받았다는 땅도 그 남서쪽, 그러니까 헤브론 남북쪽으로 조금 올라간 지역의 C지역, 그 마을의 C지역 쪽에 가서 그 마을 커뮤니티하고, 그 마을 커뮤니티에도 그 올리브밭을 원래 심으려고 하면 거기를 담당하는 또 이 농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땅을 자기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계속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 사실은 광주 다일교회는 광주고, 그래 좀 과격한 지역으로 간 겁니다. 첨예하게 바로 옆에 정착촌과 붙어 있는 지역으로 간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거, 성지가 이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내고 있는 거죠. 기독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다가 우리 지금 헤브론 시내에는 한국 센터가 있는데, 코리아 센터가 있는데, 저쪽 농밭에 보면 뭐 한국과 뭐가 이렇게 같이 했다라고 하는 성지를 가다가 보게 되면 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체가 되는 겁니다. 외부와 조인트하고 내부를 하는 사람은 그 자이, YMCA, 그 베들레헴 YMCA 이달 그쪽이 하는 거고, 현지에는 현지 지역 커뮤니티가 있고 또 담당 농부가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추리를 그 수학 여행을 가면 그 수학에는 또 그 마을의 나무 주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마케도니아 얘기를 저는 많이 해요. 지금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북부 지역에.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는 막 싸우거든요. 너네 그 마케도니아라는 이름 쓰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가 진짜 그리스냐?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살던 그곳이 그 그리스냐?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지금 1948년에 독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격해서가 아니라 1948년에 터키 그리고 영국이 식민지 했던 땅에 신생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 필요에 의해. 그거를 기존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 보도 나오는 이스라엘 정부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노예들의 신, 그리고 노예였던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이스라엘과는 완전 다른 거라는 거죠. 마케도니아, 그냥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된 한 국가 마케도니아가 있는 거고,
본인들은 자기가 거기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지배자들이 계속 바뀌고 그런 거예요. 뭐 별거 되게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가 왔을 땐 기독교를 믿다가, 거기가 원래 유대교, 지금으로 따지면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교라고 하는 걸 믿고 있다가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후에 그리스도교가 많이 차지하고 비잔틴 300년 이후로 비잔틴이 점령하면서 기독교 세력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에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를 하게 되면서 많은 기독교인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700년에 그 아랍이 이쪽을 쳐들어오게 되면서 거기가 아랍 세력들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 그리스도교가 있다. 그 동네 사람은 똑같은 거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거고요. 그 후에 또 다시 십자군이 오니까 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지금은 이슬람이 있으니까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당신들 언제부터 기독교인이었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말고 웨스트뱅크 지역의 10%,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10%가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들은 뭐 1세기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7세기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저쪽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난 여기서 살았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그 동네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갔다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그 디아스포라 얘기를 하면서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로마가 내쫓았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을 한 명도 안 빼놓고, 예수님 이후에 72년 반란과 135년 반란을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싹 다른 데로 빼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살았어요. 유대인들도 계속 살았고, 그럼 계속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계속 사는 거예요. 나가서 산 사람도 있고 어디로 떠난 사람도 있지만 계속 살면서 거기서 개종을 한 사람도 있고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고, 신앙을 지키기 힘드니까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산 거죠. 그렇게 살던 사람들 중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하고 기독교인은 10% 정도 남았던 땅에, 99%의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에 그냥 외부에 사는 유대교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생 국가를 만든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없고, 근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그 1948년에 거기서 새롭게 신생 그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 열강 정책에 의해서 신생돼서 만들어진 국가를 그 옛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탈출을 한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조그만 찝찝함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얘기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다르고,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때 당시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집트로 갔다가 300년 고생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바로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사 가고 이사 오고 그런 자연스러운 건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그때 아주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도
뭐 그 나라가 다른 거라고 얘기하면 별반 차이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새마을 운동할 때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접목해서 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사람, 이스라엘과 한민족은 처지가 같다, 이런 거를 예비군 훈련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거에 좀 속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젊은 청년들, 그런 사람들은 뭐 예비군 훈련도 안 받고, 스폰지처럼 사실대로 얘기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리고 대개, 또 한편으로는 뭐 너무 멀다. 멀잖아요, 우리나라는. 7, 9시간 걸리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남아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그 먼 데까지 가냐. 그거는 그 동남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거에 소명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저 멀리 떨어졌어도 또 그곳에서 소명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소명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청소년들, 그 헤브론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그 단체는 방문을 하지 않은데, 그 이제 트라우마 치료하는 센터가 있고, 그 CPT, 크리스찬 피스메이커가 그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돌 맞은 애 있죠? 돌 맞았으니까 당연히 돌을 던졌겠죠, 걔도? 그 애들은, 뭐 어른들은 다음 일을 생각하면은 마저도 참지만, 애들은 일단 나한테 돌이 나오면 참지 않고 같이 던지잖아요? 그렇게 던지게 되면 중간에 이제 그때는 또 이스라엘 군이 정의의 편에 서서 가운데 딱 막아. 너네들 돌 던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돌을 던지면 걔를 잡아가죠. 근데 그게 5,000세겔. 보석금이 5,000세겔이에요. 한국의 평신도 운동을 하던 사람이 그러면 이제 밥 굶어서 돈을 좀 모아서 WCC 통해서 그쪽에 그 영치금 보내주는 일도 뭐 개별적으로 몇 번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외국 또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단체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국제 무슨 연맹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그 청소년 그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헤브론 지역 같은 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일상적이에요.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게 너무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터진 다음에 애들이 진역 간 다음에 영치금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싸울 공간에 나무를 심어버리면 싸움이 없어지니까 그 트라우마가 줄어드는 거죠. 유대인 애들도 그 제가 보내준 사진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욕하는, 뭐 사진에서 보면 아 쟤들이 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진이 있는데, 그건 아까 이제 안 떴는데, 그 엄마가 막 욕하고 그러는 애랑 같이 다니다 보면 애도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 보면 막 욕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러죠? 그 알슈아드 거리에 그 침묵을 깨닫는 단체에서 투어 올 때도 어린이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면은 걔도 유대인이니까 걔가 막 히브리말로 싸워요. 그 유대인하고, 같은 유대인하고. 뭐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싸운 다음에 하는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그거로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그 베들레헴 그 YMC에서도 지금 그걸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모임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나무 심는 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약간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기성세대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고 살게끔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 존재 기반을 팔레스타인 내에서 만들어줄 것인가가 관심사안 중에, 지대한 관심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독립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정치적인 거에 대한 그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청소년들, 팔레스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먹고 살려고 하면 아까 왕년 선생님 말씀처럼 돌이라도 하나 이게 날라오면 그냥 맞아야 되는, 그냥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더구나 이제 그런 사소한 싸움의 과정에서도 보면 이제 동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있는 학교에 방문했을 때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다 올드시티를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학교 등교 시간에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안 열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 학교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잡아가니까 그 아이들이 한번 잡혀가면은 그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취업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실제로는 이게 술과 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왕전 선생이 저희하고 처음 팔레스타인 갔을 때 그 방문했던 단체 중에 하나가 CPP라는 단체도 있는데 그 이제 메노나이트 그룹의 그 여성들이 은퇴하고 나서 미국과 유럽의 그 여성들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아이들 등교 시간에 이렇게 같이 케어하고 시장 케어하고 하는 활동들을 해나가는 단체들도 은퇴자들 그 단체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워낙에 그 어린이 수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들의 폭력에 노출됐던 어린이들을 그런 트라우마들을 치유하는 트라우마 치유 센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과제이기도 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라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 특히나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다. 학교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고. 그런데 항상 아이들을 잡으러 갈 때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잡아가는데 부모네들은 어떤 액션도 할 수 없는, 선생님들도 자기 눈앞에서 아이들을 잡아가더라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잡아가더라도 어떤 액션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기들 이렇게 그런 이 현실에 노출되어지면서 아이들이 갖는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그 기성세대들의 지금 그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이 어떤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왕기현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리브 나무 심는 건 단순히 어떤 이게 그 경제적인 관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소출을 통해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뭐 농부들이 먹고 살고 뭐 이런 소출 생산적인 이제 경제적 영역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땅을 지키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 땅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협력을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땅을 그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금방 그거 뭐 캐내고 뭐 불지르고 뭐 이런 거는 뭐 다반사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후원받아서 이렇게 심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었던 땅을 올리브 나무를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원했던 올리브 나무가 100그루였는데 거기 20그루를 그 주변에 있는 점령촌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살질렀다든가 퍼냈다든가 라는 것들을 저희들한테 리포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심었던 올리브 나무를 왜 너네들이 불법적으로 그것을 불사질렀느냐라고 이스라엘 대사관이나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의 땅을 지켜줄 수 있는 국제적인 이게 좀 캠페인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취지인 것 같고요. 저희가 10여 년 전에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가장 큰 말을 많이 들었던 게 아마 이제 그 김재명 교수님께서 또 그거를 이제 차후에 설명을 해주실 거라 보여지는데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왜 테러리스트들을 지지하냐 돕냐라는 겁니다. 당신 테러를 지지하냐 이런 질문을 저는 사실 많이 받아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동남아 이제 한국 사회가 미얀마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1년 동안 끌고 온다는 사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 세계대전 이후에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남북에 이렇게 분단이 되어지면서 이쪽이 하나의 평화의 코어가 되어졌던 측면이 있다면 하나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그 소위 서아시아 지역의 평화의 코어가 이 양대축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제국이 시작된 미국 중심으로 한 제국이 열리면서 세계 분쟁 또는 평화의 핵심 축이 저는 이 동아시아 쪽에서의 한반도와 서아시아 쪽의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소위 정치적 시오니즘, 저희들이 뭐 광화문에 성조기와 그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는 소위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소위 보수 지배 세력으로 한국 기독교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갖고 있는 근저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정책 시오니즘의 막강한 그 신학적 기반이 있다라는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켜내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도 변하지 않고 한국 시민사회도 변하지 않고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평화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제국적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팔레스타인 평화운동은 대단히 이 팔레스타인과 한반도의 평화운동은 대단히 협력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축이다라는 생각이고 그 축에 저는 올리브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땅을 지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의 생산물을 가지고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식의 공정무역 운동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들을 지지해 주는 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하나만 더 넣으면요. 예. 그러니까 땅을 지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되고 뭐 이런 정치적인 도움, 뭐 경제적 도움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게 때리는 사람을 못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때리면서 그 사람들 스스로 파괴됐거든요. 근데 거기가 중간에 소위 말하는 완충지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나무를 심고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둘이 접전되는 곳을 막게 되면 유대인들의 폭력이 줄어들어요. 그럼 결국은 유대인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게 하니까 유대인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나중에 그래서 그 한국 민가파 민가의 어머니들하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뛰어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들 중에 보면 자식들을 그 군대를 보냈던 어머니들, 갔다 온 제대한 어머니들이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키울 때는 팔레스타인 테러로부터 그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안보관념이 투철하셨던 분들이 자기 자식이 군대를 가서 젊은 어린 나이에 제복을 입고 팔레스타인들을 죽이고 그 폭력을 행사하면서 아이가 갖는 그 스트레스, 정신적 질환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우리 아이가 이럴까? 라는 것들을 보면서 직접 체크포인트에 나가서 팔레스타인들을 케어하는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자로 이렇게 전자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체크포인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 긴급한 사람들, 팔레스타인 멤버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신데 저는 그 어머니들을 보면서 저희들 그 민가의 어머니들을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좀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평화를 넓혀가는 데 있어서 그런 다양한 교류들이 좀 차후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도 가져봅니다. 혹시 김정화 간사님, 우리 김선희 이사님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들으셨다 나가신 것 같네요. 다음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다른 질문 혹시 있으셔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아마 김정현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좀 약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냥 아마 오늘은 이렇게 그냥 참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마무리를 좀 질문이 있으면 한두 분 좀 더 해서 왕전 선생님 질문 뒷답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에 좀 왕전 선생님 정리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재명 교수님 좀 정리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모임을 끝낼까 합니다. 혹시 좀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저답을 잘하시는. 예. 그러면 우리 김재명 교수님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코멘트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주시고 오늘 모임을 좀 정리해 볼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헤브론 지역은 몇 번 갔었는데요. 올리브 나무와 관련된 현지의 상황에는 오늘 제가 아주 새롭게 좋은 말씀을 들어서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 이게 제가 쓴 책인데요.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제가 쓴 지는 벌써 꽤 됐는데 그 사이에 개정판 뭐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차례 개정판을 낸 끝에 지금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건 2019년도의 개정판이에요. 근데 이 속에 제가 또 나중에 한 번 더 개정판을 쓴다면 올리브 나무와 관련된 또 레몬 나무와 관련된 이런 항목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10월 26일 날 제가 이제 좀 짧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혹시 공공도서관 같은데 이 책이 있어요. 종로도서관이든 어느 도서관이든 가면 대체로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좀 빌려서 대충 이걸 다 보시라고는 제가 권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테고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10월 26일 같이 저하고 마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왕 선생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은 나오자마자 예전에 저도 이제 스터디를 위해서 이렇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팔레스타인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받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구입해서 보시고요. 우리 왕전 선생님 마무리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인사 겸 정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끝.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수리프 마을에서 10월 4일 날 자이 멤버들하고 이제 수리프 마을 자치당국 거기는 이제 헤브론 시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당국에서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자치당국 이름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감사 또는 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보내왔고 자이에서도 이렇게 보내왔고 거기가 이제 C 지역으로 이제 300 에어컷 정도 이제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나무도 지난해 600% 이제 주타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전명촌 멤버들에 의해서 이런 지역들인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공식 오픈하기 전까지 이제 저희들이 51명 그러니까 세개 단체하고 48명이 이렇게 사전 모금을 좀 해주셔서 183구로 511만 원을 이제 먼저 이제 마중물로 이제 모금을 참여를 해주셨고. 저희들이 이 캠페인의 제안자로 이제 개인으로는 90명, 단체로는 5개 단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95명, 90명 5개 단체 이름으로 이제 좀 이렇게 참여를 캠페인에 같이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코디네이터, 캠페이너 그 공동교육을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 이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멤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이런 그 소양들을 나누고 또 좀 이렇게 캠페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아마 이렇게 조금 더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그 캠페인의 구체적인 스킬과 활동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하는 모임을 또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그 올리브트 캠페인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더 확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좀 안내해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0월 26일 날은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저희들이 이제 12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매달 한 번씩 매달 말에 모금 중간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중간 보고회를 해가면서 저희들 관련한 이제 이런 그 같이 공동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날은 이제 김재명 교수님 모시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좀 그런 그 시간대에도 같이 좀 안내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또 좀 마무리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떠실까요? 예, 없으시면 볼륨 키시고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끝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호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김재영 교수님 감사하고요. 정재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